앞서 그 발표해 주셨던 분들 문제인식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놓으신 그 갖고 계신 유인물 차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분 동안 그 국가가 애초에 5급 3특 계획하에서 그 광주 전남 통합을 어떠한 기대 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후에 이제 다시 그 현장에서 통합 관련된 걸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혼선이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 필요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국가의 어떤 기대, 그다음에 그 국가의 기대에 따라서 광주 전남 통합시,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어떻게 그 이후의 논의들을 전개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제안을 좀 담아봤습니다. 현재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광역행정체제 개편 TF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본위원들과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5극 3특이라는 국가의 어떤 세 가지 그 국토공간의 대전환의 어떤 그 방향이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럽다. 그리고 5극 3특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하고 충청권은 광역연합의 형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5극 3특이라는 그 방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주체들이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그 유형에 속하고 있는 기능 그리고 제도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1월부터 이제 그 논의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계획은 5월 말에 그 1차 초안이 결과가 나오고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역에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정부 부처의 의견 회람을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거나 또는 이제 별도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계시는 저희 두 분 발제자 박사님들과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현장의 그 수요가 국가정책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제가 조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발제 자료를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발제 내용은 전체 5극 3특을 왜 하려고 하는지 국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문제인식에 근거해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역할, 기대, 의미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통합특별시가 담당할 역할만 담진 않았고 국가가 수행해야 될 역할 부분도 같이 좀 담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큰 이재명 정부의 문제 인식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면은 전부 다 침체된다는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20년 동안의 균형 발전의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그로 말미암은 국가 성장률의 저하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의 집중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도권의 집중이 문제가 되는 거를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성장과 좀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경남 지역의 그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GRDP의 비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공교롭게 해당 시점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50년 동안의 수도권 집중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지역에서 오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자원들이 집적화되지 않고 흩어지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수도권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용어를 이재명 정부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인식은 비수도권의 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생 혹은 지방의 발전은 불가피하다. 그 방식이 과거처럼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프라를 깔아주거나 올려주는 예산 투입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가보자. 그 방식을
뭐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은 직접 국토공간의 대전환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두 개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17개의 광역 체제와 그다음에 분절된 이 전달 체계 행정구역으로는 안 된다. 권역화하고 광역하면서 더 큰 권한을 주는 방식. 동시에 이게 권한을 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부처도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지방에 내려보내는 사업 전달 체계 부분도 묶어주고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실무추진단이 좀 이제 생겼고 그 밑에서 지역의 내용들을 묶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붙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의 속도까지는 아직 미흡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파트 1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수도권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하되는 시점이 다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기존의 17개 시도에 그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권과 교통권은 다 초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관련된 계획은 중앙부처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뭐 통합 논의 이전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들끓은 거죠. 3년 전에 제가 여기 제일 뒤에 이 표를 슬라이드를 보시면 충청권,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현재 행정구역과 행정체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좀 더 초광역 단위에서의 기능 연계와 구조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3년 전부터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제 이런 게 추진이 되는 게 급물살을 탄 거고 이 논의가 지역에서 없었더라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바로 성사시키긴 어려웠던 거죠.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구조와 규모로는 어렵다라는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가히 전국적으로 이제 행정체제를 합치느냐 통합하느냐 연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광역행정구역에 대해서 더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광역 단위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집행기능은 시군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 거를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5극 3특의 핵심은 결국엔 권역 내에서의 조정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 게 중요한데 실제 그 조정 권한을 실행하고 있는 건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단위에서의 그 광역 특별시장과 기초의 그 갈등 조정과 역할 배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기초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역시도 일종의 중추 거점 도시와 권역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초군들과 통합특별시장이 어떤 역할과 갈등을 조정할지에 대한 것들을 인수위 과정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권역 내에서의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 피해의식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과 그 갈등 유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광주 전남으로 분리하자. 예전 같은 거로 하면 지금처럼 가면은 누구만 좋아진다. 그게 누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합 안 하느냐만 못하다. 그런 갈등들이 저변에 깔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 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정권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기초와의 관계 기능이 중요한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기초의 권한을 배분하는 방식과 통합특별시장의 권역 조정력을 강화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한 테이블에 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구조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합특별시장이 권역적인 조정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조정 권한에 대해서 각 그 내부 광역권, 그러니까 기초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지에 대한 룰, 갈등 조정의 원칙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합의된 계획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초 단위에서의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또는 기초 단위의 통합, 권역화에 대한 내부 행정 그 구조 설계들이 같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조정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와 동시에 기초자치권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치분권 논의가 동시에 불거지게 되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역할 설정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서 기초자치권 또는 광역과 기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그런 것들은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가 준비를 하면서 같이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역행정구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초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권이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 광역시가 그전에는 참 잘 살고 어떤 성장을 이끄는 메가시티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리되고 나서 20년, 30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의 GRDP와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까지 하나의 권역 내에서 정주 여건이 괜찮은 이 대도시와 인접 그 산업 여건이 괜찮은 그 시군 지역의 연계가 어느 정도 분리 전에는 하나의 단체장을 통해서 조정이 됐는데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 연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다라는 게 계속 20년 동안 제기가 되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연계를 하자. 이게 행정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초광역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연계하는 광역 연합의 방식으로 가느냐. 요 수단에 대한 그 차이가 있었을 뿐 이 지금과 같은 분절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인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은 내용이라 이거는 이제 바로 넘어가고요. 그럼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5급 3특의 관점에서 어떠한 국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 성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관점은 국토를 수도권만 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재정, 주거, 교육, 의료 이거 하나로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 산업단지 따로 만들고 주거단지는 저 멀리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교통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 20년 동안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게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문제인식이었고 세 번째는 그 현재 그 지방에 관련되어 있는 자치분권과 지방의 권한 강화가 굉장히 레토릭 중심으로 또는 주민이 체감하지 않은 방식의 권한, 사무 이양 중심으로 가 있는데 이게 좀 체감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뭐 극단적인 뭐 어떤 단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광주 전남이 통합하면 최대 2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국가의 전폭적이고 대단한 어떤 추진 의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인 어떤 형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극 3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 극이냐 특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17개의 광역이 8개의 권역으로 우리는 간다. 근데 이게 초광역이라는 용어를 하니까 헷갈려요. 왜냐하면 3특 지역은 우리는 초광역 아니지 않냐. 그런데 당초에 그 우리가 광주 전남이 다시 통합됐다가 분리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보면 예전에 하나의 권역이었지 않습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주라는 그 메가시티가 있지만 하나의 권역이 존재하는 거라 이미 거기는 권역이다. 광주 전남은 하나의 권역이었던 것이 분리됐다가 다시 권역으로 구축이 된다. 그래서 극이냐 특이냐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권역적으로 이 기존의 17개의 그 광역의 어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권한 형태로 가자.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팔도 체제로 간다라는 게 이 5극 3특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은 지금 앞으로 광주 특별시는 통합특별시는 저 7개 그 분절적인 현재의 사업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구조화해서 통합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어떤 공모 방식, 그 다음에 부처의 어떤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묶이지 않고 모니터링 되지 않은 방식, 그리고 그 여러 가지 R&D 인재 산업이 분산돼서 하나의 유기적으로 묶이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균형, 연계의 방식으로 이게 구조가 설계돼야 되고 이 구조 설계되는 방식을 지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어떤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묶어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통합특별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 논의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 일단은 두 개의 단체장으로 분리됐던 의사결정 구조를 하나로 통해서 권역적인 의사결정의 기회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만든다. 조정력을 강화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권역적 조정력을 통해서 오히려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남 지사님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이 더 많은 재원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무와 그다음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됐다면 더 많은 권한과 재정 기반 하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과소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뭐 일정 부분 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20조의 통합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로서 진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소득 보조 정책이 광주 통합특별시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합특별시의 법 자체가 제주도의 그 특례 모형들을 좀 무분별하게 답습하다 보니까 권역에 관련되어 있는 조정 권한은 대체 뭐냐, 어디까지 조정 권한을 가져가고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시군이 2개의 행정시로 기초의 자치권 자체를 아예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걸 다 수행할 수가 있어요. 계획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경우라면 기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장의 기획조정 권한이 동시에 병륜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조정하고 갈등을 미리 정리하고 그 권역 내에서의 각각의 또 권역 내에서의 또 각종의 그 생활권별로 따로 놀지 않게 갈 수 있느냐, 이 조정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역할 정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발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중앙 정부의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이제 뭐 중앙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프레임하에서 이 5극 3특을 실현하자는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발제 내용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개별 부처가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별도의 자기들의 고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주는 조정 작업을 총리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당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토공간 대전안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선거 끝나고 이제 좀 하는 것으로 좀 일정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 중앙정부의 분절적인 사업을 산업, 정주, 일자리, R&D 한 패키지로 갈 수 있게 위에서 조정하겠다는 실질적인 실무 추진단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묶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는 본인의 예산이 늘어나고 전달 체계가 그냥 확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중요하지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고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그 동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별로 이 초광역 단위, 권역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패키지 맞춤형 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이 좀 부재된 상태여서 이게 잘 돌아가진 않고 2027년 예산 신설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산업부가 하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과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TP나 지역산업진흥원이 오는 수요를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사업들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과연 초광역 단위 시너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으면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광역 개정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광주 전남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권역 통합이 되지 않은 지역은 각각의 본인의 개별 예산을 계정으로 따로따로 받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우리의 권역을 그 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적인 초광역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특회계의 그 계정 내에서 초광역 계정으로 그걸 한 주머니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별도 예산이 아니라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 위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들, 조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방식에 대해서는 2028년 예산부터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인데 올해 법은 통과돼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지금 뭐 시행령과 가령 세칙들에 관련된 조정 작업이 필요해서 2027년 예산만큼은 부처의 별도 예산으로 이제 그 태워져서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정부가 어떻게 사업을 묶어서 5급 3특 권역별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급 3특을 실현하려고 하는 세 가지 지금 유형, 통합특별시,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 시도 세 개 유형이 있는데 저마다 서로 상황과 제도적 여건이 다르지만 동일한 5급 3특이라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주체입니다. 이 각각의 그 제도적인 그 위치와 역할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맞춰주는 작업들을 지방시대위원회, 광역행정체제 개편 TF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거에 미진한 법적인 그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이제 계속 발굴해서 지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5극의 역할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이렇게 분리됐던 이 두 개의 권역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하나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식이 기존에 그 분리됐던 것보다 비효율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되는 거죠. 아까 두 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다른 조례와 다른 구조하에서 예산이 주민에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무분별하게 급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권역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산업과 그 일자리 그다음에 그 정주여건, R&D 이 중심으로 이게 뭔가가 같이 묶여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광주가 이제 그 메가시티로서 인접 지역을 흡수하는 오히려 빨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 쪽 지역의 인구의 그 이동과 쇠락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실제 5극 3특에서 극은 메가시티의 거점을 의미하고 있고 전체 그 권역에서의 그 성장의 전략은 극을 강화시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극을 강화시키는 게 그 극만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인접 권역과 그 중추 거점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극이 살아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광주처럼 약간 극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얇습니다. 뭐 부산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산업과 여러 가지 여건들 자체가 얇은 극을 집중적으로 산업을 광주 중심으로 투입한다고 한들 이미 전남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 기존의 사업들 자체가 시너지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극 중심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공간으로 광주를 강화시킨다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되고 이 극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 연계가 인접에 있는 중추 거점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목포권 따로 뭐 순천권 따로 거기에 있는 거점에 관련되어 있는 특화 산업을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살겠다는 식으로 분절적인 산업 정책을 가지고 오신다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5극 3특의 그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수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장과 그다음에 이 20조의 재정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긴밀한 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좀 결정이 될 부분이고요. 동시에 그 산업부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을 해야 될 그 기업들 간의 어떤 협상 테이블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존의 그 산업을 재구조하는 작업과 동시에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작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5극 3특에서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하는 거는 사실 5년의 단기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그 개별 내부 권역별, 중추 거점별로 이미 수립되고 있는 산업을 재구조하는 방식이 60% 정도 비율로 가고 40%의 비율로 하나의 거점과 극과 중추 연계를 통하는 방식으로 40%의 비율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의 극을 정부가 선정하고 있는 성장 엔진 산업으로 몰아준다고 한들 그게 5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역에서의 그 자율적인 산업 정책을 만드는 계획과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산업부와의 의사소통이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인데요. 권역 조정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근데 그게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무한정으로 강화시켜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광역과 기초와의 그 갈등과 이 긴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어떻게 이거를 공론화시키면서 칼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두는 게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분산 우선은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에게 어떤 권한을 지금 주고 해당 그 중추 거점별로 어떻게 뭐 육성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지역 의견을 받아서 작업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각종 관련돼 있는 실질적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어떠한 그러면 조정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 지체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그 생략하고자 하는데요. 뭐 일종의 그 기존의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기능 하나가 있고 과소시군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근데 이게 과소시군의 자치권을 뺏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 규약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그 권역의 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 중에 하나로 그게 이제 기초생활 연계 생활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거기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 지방시대위원회 내부 TF에서 주요한 그 경제산업부터 재정 거버넌스까지 통합특별시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지금 다음과 같이 도출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과제와 국토대전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의 기반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권역으로 내려갈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능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이냐면 저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무를 연계시키고 그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 사업들을 같이 매칭을 시킬 겁니다. 이 작업은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광주 전남 측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하게 되면 이후에 그 권한이양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실제 그 백데이터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정부와의 어떤 협상을 좀 하는 자료로 좀 사용하시는 게 좀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좀 제안해 봤습니다. 넘겨가서 제일 마지막인데요. 거점 형성, 그 5극의 형성에 대해서 광주 쪽에 몰아준다라는 그거에 대한 우려는 그거는 뭐 당연한 우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들 지금 광주의 극 자체가 다소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광주에 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한들 인접에 있는 그 목포와 순천 쪽에 있는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러면 5극 삼특을 할 이유가 없죠. 이 극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22개 중에서 그 10만 이상인 그 지역이 순천, 여수, 광양 세 곳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머지 과소시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정치적인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 각종의 재정 조정 인프라 배분에 대한 갈등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가야 되는데요. 그 수도권과 그 이 광주 전남권이 갖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광주 전남이 통합해서 대체 뭐가 좋아지고 국가한테 무슨 기여를 할 건데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도 이게 너네들만 좋은 거 아니야? 당신네들만 좋은 거지.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뭐가 좋아라는 걸 소명하기가 좀 어렵죠. 이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재정과 국가의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좀 약간 브랜딩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파급 효과에 대한 능동적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은 산업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역형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어떤 그 권역은 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는 기반으로 하더라도 주민이 체감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실제 서비스 기능 배분에 대한 그 우선순위와 실제 공급에 관련된 방식들로 병행해서 같이 추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인데 그 광주 하나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지금 이게 그 5극 삼특의 방향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권역 내 나머지 거점과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 거점 구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제안이기 때문에 내부적 수기가 필요한데요. 지금 광주, 순천, 여수, 광양 쪽의 어떤 이중 축과 광주 축에 대한 것들을 동일한 어떤 그
비중으로 보면서 산업과 인재에 관련되어 있는 연계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한 개 분야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 분야. 이거 하나가 잘 돼야 나머지 지역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가 잘 돼서 국가 전체에 기여한다라는 게 보이면 이후에 국가의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보다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